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3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3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우리 세율, 표준 세율 제가 암기 숙제 내드렸죠. 우리가 취득세 그 세율 있잖아요.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율,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세율, 또 중과 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 세율,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먼저 보면은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그 중과세도 오늘 공부하긴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취득세에서 그 중요한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요 관련해서 요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세율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좀 작아 보여요. 자, 왜냐하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 출제하기가 이제 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를 위해서 또 실생활에서 중요하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세율이 중요하고 암기 여러분 숙제 내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잠깐 한번 보시면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다만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취득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요. 자,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령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탄력세율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취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상. 그렇지만 우리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공유물이다 그러면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었겠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우리 했었는데, 자, 스토리 여러분들 일단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0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상, 3, 8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 3,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2.8%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스토리 외운 것은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을 우리가 외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조건 옛날 취득세 2%를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농지를 상속 취득했다면 등기비용 0.3%에다가 취득세 옛날 세율 2%를 플러스해서 지금 2.3%, 2.8%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상산팔.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암기 어떻게 했어요?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5, 3.5%입니다.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취득에 따르면 암기 어떻게 했어요? 유십, 20. 그래서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1,000분의 10, 1%에다가 2% 플러스해서 3%죠. 농지 이외 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20. 몇 프로예요? 4%입니다. 옛날 등록세 세율 2%에다가 취득세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4%. 누가 취득세 통상적으로 표준세율이 매매의 경우에 몇 프로냐 그러면 몇 프로? 4%. 이게 표준이 되는 세율입니다. 4%. 그래서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유상 승계 취득으로 둘 다 유십, 20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우리가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또 아니면 건축물 신축 재축한다거나 이런 원시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해요? 원, 8, 2.8%고,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 빵상, 0, 30에 2.3%입니다. 얘네들 다 2.3%고. 특히 아까 원시 취득에서 건축물 건축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그래서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요, 이 증가된 면적이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18, 2.8%.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신축, 재축했을 때, 신축했을 때 세율 18, 2.8%인데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 그렇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상38,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식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취득세 상속으로 우리가 취득했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상 3, 8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주겠다. 상 3,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걸 상속받았다. 상 3, 8, 2.8%고요.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 무슨 제사, 단체,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이 자,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무독립 8, 1호.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 증여나 기부 받으면 2.8%고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 받았다면 3.5%고 무독립 8, 1호.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자, 우리 유상승계 취득. 자, U10, 20인데 농지를 매매나 교환도로 취득하면 U10. 그래서 1%대 2% 플러스해서 3% 되는 구조고 농지 이해 부동산을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교환도로 취득했다면 U10, 20, 1천분의 20, 2%에다가 자, 2% 플러스해서 4%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세 세율 몇 프로냐? 4%입니다. 4%가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일반인이 증여받았을 때 3.5%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3%, U10. 농지를 매매 교환도로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게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고 자 높은지.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라든가 1세대 1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조정상 지역 외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 요거 그러니까 요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여러분 이런 거라고 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면 그때는 이거 적용됩니다.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이고 반대로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 1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혀가 꼬인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자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취득이 돼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거래를 취득했을 때 주택을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6억까지 몇 프로? 1%고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원이야 구하는 복잡하죠. 네,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또 100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우리 하나 기준이 되는 것을 외웠습니다.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다. 그럼 몇 프로? 2%. 자, 그래서 취득 가격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는데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거나 아니면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데 가격이 자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고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7억 5천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몇 프로가 나오냐? 2%. 7억 5천일 때 2%. 이걸 기준으로 딱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취득가격이 자 9억을 초과했다면 몇 프로? 3%입니다. 그래서 1에서 이렇게 3%까지 낮은 세율이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의 경우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추가해서 보기로 하고요. 자, 원시 취득 원팔 2.8%고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자, 다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한번 보시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법인은 무조건 12%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는 이따 교재 잠깐 보겠지만 법령에는 뭐 12%, 뭐 8%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12%일 때 어떻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냐면 지방세법 몇 조 규정에 따른 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4% 이걸 말하는 거예요.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우리가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이것을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걸 오늘 계속 보게 될 건데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중과기준세율은 자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인데 이게 1천분의 22%예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면 2%의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 4%의 표준세율에다가
8%를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자, 개인이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8%입니다. 8%. 그래서 이건 역시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그래서 4%에다 플러스 하는 게 몇 프로가 돼? 8%.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예요.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3주택부터 8%, 4주택이면 몇 프로? 12%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요거는 공부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8%, 3주택부터 12%고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3주택일 때 8%고 4주택부터가 뭐예요? 1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공인 중에서 공부한다고 그래도 누가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보고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또 혹시라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러면요 계속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에 이렇게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할 때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유 지분, 내가 지분이 그 40%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 그럼 그것도 주택수계산에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부속 토지만을 취득했을 때도 소유할 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한다는 걸 주의하시고 일시적 2주택은 또 실생활에서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죠. 국내에 주택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주택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양권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 완공돼서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예, 여러분. 예? 아이고. 자, 그런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나중에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거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주택 수계산을 포함해요. 그래서 1세대가 주택 분양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 하나를 취득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또는 분양권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럴 때 자, 이사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직장 이전 같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1주택,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될 때는 그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일반적으로 몇 년 내? 3년 내에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죠. 참 판다는 조건으로 또 그런데 이제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내 종전주택을 판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할 때 1에서 3%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나오지만요. 만약에 이 기간 내 처분을 못했다 종전주택을 그러면 세금을 추징당하고 또 그다음에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자, 우리가 중과세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같은 것은 중과세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이것은 자, 몇 년 내에 원칙적으로 파야 된다? 3년 내. 자, 근데 다만 둘 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거, 처분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여러분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잖아요. 자, 그럴 때는 증여받으면 12%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4% 이걸 4%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이 4배예요. 그래서 12%로 중과세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그래서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으면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3.5%잖아요. 근데 주택을 이렇게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2%로 중과세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요.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1세대 주택자가
그 소유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그때는 중과세하지 않고 3.5%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만약에 다주택자인 사람이 그 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거나 타인에게 증여한다거나 그럴 때는 몇 프로 중과세한다고요? 그게 만약에 조정상 지역 내는데 3억 원 이상이다. 그럼 몇 프로? 12%의 취득세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외하고 알아둡니다.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동시적용되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택수 산정 방법이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가산하냐면 위탁자의 주택에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자, 올해부터는 이제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의 경우에 자, 이거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전부 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하고 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 이런 것들은 또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계산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중과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주택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 뭐 가정 어린이 집용주택이라든가 노인 복지주택이라든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이라든가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주택한 주택이라든가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해서 분양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또 실생활 관련해서 이거 잘 보세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근데 그런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기의 시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수, 자 중과세 주택수 계산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교재 138페이지 있죠? 문제 표준세율과 관련한 문제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웠던 것을 써먹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문제 풀고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몇 가지를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볼까요,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지방세에서 일단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 세율, 취득세 세율 부분이 지방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봅니다. 자, 한 번에 뭐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다음 순환에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중위기출 문제에서 보니까 138페이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입니다. 앞에 게 왜 적인 거죠? 자, 상, 3. 농지니까 상, 3. 맞고요.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 3식 애들이죠? 0, 3. 2.3%고. 원시 취득,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 8.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가로 안에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요.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요. 원시축으로서 원팔 2.8%예요. 근데 다만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0.8%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8%가 돼야 되니까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원시 취득 원팔 2.8%고 법령이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이요. 무상 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독립 8 2.8%입니다. 그래서 26회 시험 때 학교 국기 같은 거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속에서 문제를 풀었다. 아니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험장에서 이런 거는요. 저희가처럼 이렇게 암기 제가 하려는 대로
암기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이렇게 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삼, 영삼, 원팔, 무동이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옳고요. 두 번째 중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은 그랬는데 우리가 공유물을 농지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니까 암기 어떻게 합니까? 0.3. 그래서 1,000분의 23, 2.3%. 자,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자, 농지를 교환해. 교환이면 뭐예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뭡니까? 유상승계취득이요. U10, 20에서 농지니까 U10, 1%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가 돼요? 3%요. 그래서 1,000분의 30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2번의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입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의 중과세인데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즉 1%부터 3%까지 주택 취득 시 세율 적용되는 거, 이것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살짝 체크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을 본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중과세율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어떻게 외웠냐면 주택 유상거래이라는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8%, 그 다음에 뭐 12%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8%, 12% 이렇게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법인이요. 자, 그 아래줄 법인 아닌 사단이나 단체도 포함해서요. 자,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옥의 세율, 이게 뭐냐면 1,000분의 44%거든요. 이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여기다가 이 세율에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 2%라고 그랬죠. 중과기준세율이 조정세율인데 2%의 4배요. 100분의 400 합한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4%에다가 표준세율 이거 4%에다가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248이고 자,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니은번도 보니까요. 1세대 2주택인데요. 자, 법령이 정하는 1식 2주택 제외하고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중에 따른 자,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또는 1세대 3주택인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자, 이럴 때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 예? 몇 프로 적용돼? 8%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옥이요. 이게 이제 이걸 세율로 하는데 이게 4%라고 그랬죠? 농지 이외의 것을 취득했을 때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 그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이 해당 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니까 4%죠. 여기다가 4%를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에 8%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자, 법령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8% 이렇게 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대 이런 기준 같은 것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 일시적 2주택 있죠. 참고해서 일시적 2주택에서 요거 어디를 자 체크하시면 되냐면 그 숫자가 여러분들이 보일 건데 숫자가 보이는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몇 년이요? 3년. 중간에 3년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줄에. 그리고 그 아래줄 그리고 가로 안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등이 모두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여기 비출이요. 그래서 일식 2주택이요. 중과세하지 않는 거 제외되는 경우 일식 2주택은 일반적으로 몇 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3년. 그 다음에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숫자에만 여러분들이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것도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번도
1세대 3주택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라든가 또는 1세대 4주택인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4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부터는 몇 프로로 중과세 한다고 했어요? 아까 12%. 그러면 12%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지방세법 역시 11조 1항 7호 남목이요. 요거 이제 4%인데 요 유상주택에 대한 요 4%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이 해당 세율을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니까 자 8%를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이런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2번이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이 중과세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 141페이지.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럴 때 몇 프로라고요? 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해 보니까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했을 때는 자, 중과세하지 않고 몇 프로? 3.5%. 무동의 8위로 3.5%를 증여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요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동시 적용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주택수 판단의 범위 봅니다. 주택수 판단의 범위. 자,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를 정할 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대별 소유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가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2번의 맨 아랫줄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래서 입주권도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거 밑줄. 3번도 보면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거고 밑줄. 5번에 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유한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입주권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거. 물론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또 쫙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뭐 외우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실생활에서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읽어두시면. 근데 시험에서는 뭐 자세한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145페이지 3번 과미력적 언역한 취득 등 중과세율입니다. 자, 여기에 계율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미력적 언역으로 인구 경제적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조단을 보니까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뭐냐? 중과세율과 구별해요. 이 중과세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세율,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이거 종전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중과세 되던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서도 종전과 같이 세목관서에 따라 세금을 통합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세부담의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에 의한 뭔가 연결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을 만들어내는데 밑줄입니다. 1천분의 22%입니다. 조정세율.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하여튼 1천분의 22%를 하는 거. 1천분의 20, 즉 2%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세율, 자, 이런 거. 중과기준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한번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 있잖아요. 취득세, 중과세. 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과미력적 언역 내 중과세, 또 대도시 내 중과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과미력적 언역한 취득 등 중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요. 별장, 고급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댁 같은 것을 이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 합한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느냐? 그냥 12%, 1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현재 중과세율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구조예요. 자,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요. 사치성 재산, 중과세. 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했는데 몇 프로 중과세냐면 옛날에 10%로 중과세 했었어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근데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에서는, 등기할 때 등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세율이 어떻게 정되냐면 표준세율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한다. U10, 20, 2%.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 상속받으면 상산팔 0.8% 이런 식으로 쭉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취득세로요. 그러면 세목관소에 따라 통합됐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똑같아질 이걸 합치니까 지금 사치성 재산을 현재 지금 유상 취득했을 때 통합된 세율은 12%예요. 이거 합치니까. 예? 합치니까 12%. 증여받았을 때는 요거 11.5%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았을 때는 합치니까 지금 10.8%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세율이에요. 이게 통합된 현재 세율인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표준세율도 상산팔, 무독립팔, U10, 20, 원팔 쫙 이렇게 해놓으면 긴데 이런 것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과미력 중과세에 대해서 쫙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잔머리를 써서 써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취득세 현재 통합된 표준세율 있죠? 네,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다가 자,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 만들어냈죠? 이 중과 기준세율 있죠? 중과 기준세율. 이 중과 기준세율 2%인데 여기에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취득시 표준세율은 4%죠.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4배 하니까 8%죠. 8% 플러스예요. 그럼 몇 프로가 돼? 12% 유상취득시. 자, 지금 사치성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무독립 8.15 3.5%죠. 표준세율은 여기다가 중과기준세 4배 8%를 플러스해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돼? 11.5% 되잖아요.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그랬는데 왜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왜 화려한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것처럼,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건 그냥 한번 처음에 외워두면, 자, 중요한 것은 이건 손가락에 지나지 않고 저 화려한 다른 사치성 재산이에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게 아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잡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아는 게 포인트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세한다고요? 사치성 재산. 자, 그래서 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세율로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있죠? 예. 우리가 과미력적 원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요,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와 경제력이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도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죠. 자, 서울하고 요 주변 도시들하고 그런 데는 고도로 더욱더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 중에서도 집중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을 과미력적 원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런 식으로 나눠요. 자, 그랬을 때 이 과미력적 원역은 인구와 경제력이 더욱더 고도로 집중된 지역인데, 이런 데서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겠죠.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자, 옛날에 이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는데 6%로 중과세 했었어요. 근데 등록세는 역시 또 중과세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는데요. 중과세를 안 하고 표준세율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유상취득시, 자, U12시
2%, 증여받으면 무동이 8%, 상속받으면 상산 8 이런 식으로 적용됐었어요. 자, 이게 통합됐습니다. 그럼 똑같아야죠, 종전하고. 그래서 유상취득시는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 이런 식으로. 증여받으면 7.5%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쭉. 복잡하니까 역시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요, 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이 중과 기준세율 2%죠? 중과 기준세율에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2배 합한세율로. 그러면 자, 유상취득시 보세요. 유상취득시 표준세율이 지금 4%잖아요. 4%고 중과 기준세율 2%에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예요.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 증여받았을 때는 무동이 8%로 3.5%죠? 표준세율이 지금 통합된 게. 그럼 여기다가 중과기준세 2%에 2배, 4%를 플러스해요, 무조건. 그러면 7.5% 되고 딱딱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소개해드렸고, 결론이요. 과미력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사안이 나오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세율로요. 자, 요거 결론 딱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대도시내 중과세인데요. 그 다음에 대도시내 중과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합니다. 그럼 과미력적 원역이라고 하지 왜 또 대도시라고 표현을 바꿨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취득세에서는 이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어요. 2%를 적용했어요. 근데 이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은 옛날에 등록세에서 중과세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세 중과세 했냐면 표준세율에, 자, 등록세 옛날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 했었어요. 그러면 유상취득시 2%니까 2, 3은 6%로 이렇게 중과세 했던 사안이에요. 통합되면 지금 현재 유상취득시는 8%고 증여받았을 때는 1.5%에 3배, 뭐 4.5% 거기다가 2% 플러스에 그래서 6%, 6.5%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용돼요. 역시 복잡하니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요.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에, 이 중과 기준세율에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럼 유상취득시는 현재 4%죠. 통합된 게 4, 3, 12. 12%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 4%죠. 빼요. 그럼 몇 프로가 돼? 8%예요. 딱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달리하는 이유는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용어를 달리한 이유는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은 옛날 등록세가 중과세했고 취득세 중과세 안 했고 과미력적 내 중과세 사안은 옛날 취득세가 중과세했고 등록세 중과세 안 했던 거 구별이 되죠,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중과세 나오면 대도시 내 중과세는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만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외워두면 저 중요한 건 저거입니다. 다시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요 얘기에 딱 요거 처음만 외워두면,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소개해드렸고 우린 결론만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쪽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자,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입니다.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과미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 지휘라는 데니까 제외하고 애써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대도시 내 중과세인데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자,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라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또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거나 하여튼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에서 몇 배?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 145페이지 자, 그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표에 보면 145페이지 하단에 동시 적용되는 게 나오죠.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동시 적용되는 것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지금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여기에 그 다음에 문제를 막상 출제한다 그러면 출제하기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고 잘못 출제하면 오답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기 때문에 중과세 동시 적용되는 것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여름쯤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됐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살짝 소개하긴 해요. 자, 그래서 살짝 확인하는데 한 번 정도 알려드리긴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지 말고 146페이지. 자, 동시 적용되는 것은 질문을 하면 질문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 설명하여서 특히 글로 설명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게 좀 판서에서 보면서 하면 딱 좋은데 그래서 글로 하면 힘들어지니까 질문도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정도 여름에 제가 어떤 의미가 어떤 건지 이렇게 알려드리긴 알려드려요. 그때 그냥 공부 많이 됐을 때 살짝 보는 게 낫지 지금 어설프게 이걸 보면은 막 의문점만 생기고 헷갈려 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146페이지 2번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입니다. 거기에 자, 사치성 재산 중과세 목적을 한번 볼까요? 지나친 낭비와 사치 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1970년대 대한뉴스 분위기인데 줄 긋지 마시고요. 밑줄은 여기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요? 4배,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밑줄. 자, 그리고 제 설명을 들어봅니다. 자, 이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그러면 5가지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입니다. 뭐 강의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는 별꼴 뭐 이렇게 하면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데 이 사치성 재산 이 5가지는 외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보다 보면 사치성 재산인지 알게 되고 다만 이제 헷갈리는 것만 좀 구별하시면 되는 거고 머리 글자 5가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별장이요, 주택인데요.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별장은 꼭 경치 좋은 곳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이어야지 별장이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누구를 가끔씩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별장이죠. 재미동포가 인천공항 가까운 인천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사서요. 한국에 들어올 때 한두 달씩 거기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럼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골 같은데 읍면적 같으면 지금 공가, 폐가가 막 늘어나고 인구 줄어들잖아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씩 사면 좋잖아요. 사면서 세금 내고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쓰고 좋죠. 자, 그리고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아니 그쪽 지역에서 보면 좋고 또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끔씩 세금 부담 없이 사가지고 가끔씩 저 주말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바람 쐬고 좋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합니다. 또 고급 오락장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 대충 짐작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막 이런 것들입니다. 사치성 재산이고요. 골프장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요.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또 골프장은 신설, 증설, 원시 취득했을 때 산 아작 내고 농약 범벅 쳐가지고 골프장 건설하죠. 또 그러다 보면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문제 생기기 때문에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골프장은 특이하게도요.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왜 승계 취득, 매매나 증여 등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냐면 다른 것들하고 가격 차이가 보세요. 얘는 수천억짜리예요. 근데 회사 어렵거나
구조조정, 즉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IMF 때 1위에 나온 건데, 요거 규정이 나온 건데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승계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돼요. 골프장이요, 신설 증설할 때는 농약 범벅치고 환경오염제 등 심각하고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따가 나오지만 다른 사실성 재산은 다른 애들은 원시든 승계든 다 중과세를 해요. 근데 골프장만 하여튼 단위가 크다 보니까 승계 중과세하지 않고요. 고급 선박 보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요. 그래서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같은 건 아니에요. 영업용 선박 아니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편익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주택은요, 요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 만중과세예요. 그래서 요건보다 원래 더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다. 근데 원래 요건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올해 고급주택 요건이 개정이 됐어요. 가액 요건이 개정이 되는데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인데 이게 6억이었다가 올해 9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급주택의 가액 요건이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순액입니다. 실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 순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으로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둡니다. 6억에서 9억으로요. 자, 그러면 사실상재산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실상재산 5가지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골프장이 사실상재산인데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 사실상재산이라고 속입니다. 얘네들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실상재산은 아닙니다. 또 고급 승용차, 항공기 이런 것들 사실상재산이라고 슬쩍 속입니다. 고급 선박이 사실상재산인데 그래서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얘네들은 사실상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5가지 사실상재산과 구별합니다. 교재 보시면 교재 146페이지 안가로 2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과세 대상 자산이에요.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아랫줄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여기 비추려 골프용권, 골프연습장,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할 때 사실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이요. 그래서 5가지 사실상재산과 여러분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적용 방법 봅니다. 요거는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지 마세요. 요건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세율 적용과 관련한 건데 지금 시간 쓰지 마시고요. 147페이지로 갑니다. 사치성 재산의 범위입니다. 자,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이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안 했구나. 제가 뭔가 이렇게 시원하다 했더니 이거 저 타이 한다고 했는데 안 했네. 자, 이어서 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47페이지 사치성재산의 범위를 보니까 양가로 1번 별장입니다. 별장의 개념이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살짝 밑줄입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합니다. 7배로 옛날에 바꾼 적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봐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주택 부속 토지를 보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10배예요. 근데 작년 시험에 재산세 문제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할 때 바닥 면적이 20배까지 부속토지로 본다. 틀렸죠? 10배고. 또 7배 아닙니다. 10배입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은 형광표로 막 줄그을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냥 기회 될 때 읽어서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면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별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 얘기고. 이 니은번이요.
별장 중 개인이 수여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수여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자, 별장은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아요. 왠지 법인 소유 별장 그러면 살성재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살성재산입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요. 디귿번입니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무용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가끔씩 자 휴가철에만 이용해 그러면 뭐가 된다? 별장으로 본다. 옛날 시험에서는 이걸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물어본 적이 있었냐면 옛날 시험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니까 사무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죠. 그게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봅니다.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별장용으로 사용하겠으면 좋고 사용 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을 아니며 건축물이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자, 그러니까 꼭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시막습에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나오는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참고로 읽어보는 거고 나중에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에 가해 6,500이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따로 줄 긋고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148페이지를 봅니다.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인데 자 살성재산 골프장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그러니까 골프장 그러면 뭐 그 토지뿐만 아니라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임목도 살성재산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줄 안 그셔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실질과 선칙상 당연하죠. 여러분들 꼭 골프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면 골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시막습 골프장에 대한 과세 한번 볼게요. 골프장은 자 밑줄입니다.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정한다. 그랬죠 여러분? 산 아장내고등학 범벅 칠 때 중과세예요. 근데 다만 승계시도 가는 경우 중과세를 정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골프장 이외의 살성재산은 원시든 승계취득은 다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골프장만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양거로 3번 고급 오락장입니다. 의여 도박장, 유흥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욕장은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된 그런 목욕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충 짐작해보건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욕장은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속도를 말하고요. 니은번이요. 그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에 역시 몇 배요? 살짝 10배까지. 자, 살짝 체크하시고 부속토리 보고. 디귿번이요. 고급락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급락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랬죠? 아까 별장도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 자 고급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입니다. 60일 이내.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제가 그랬죠.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딱 하나 이제 오늘 이따 볼 건데 예외가 있는데 딱 하나 예외만 있고
일단 우리 같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며칠이다? 60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어떨 때는 30일, 60일 이게 중건한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도회 같은 거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정리할 때 30일과 60일 비교 정리하고 막 그랬었는데 취득세는 이제 무조건 자 며칠 나왔다 며칠? 60일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통일을 시켰고요. 자 근데 60일 이내에 자, 고불확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확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 건물을 취득했는데 자, 왜 취득했냐? 쇼핑몰로 개조하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60일 내에 이거 기억하시면서 중과세 제외하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일부에 고불확장이 시설된 경우는 이거는 그냥 안 분한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149페이지 심학습 고불확장의 범위는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 상가 전문으로 하실 때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시험과는 특별히 관계없습니다. 참고고요. 양가로 4번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이 밑줄입니다. 시가 순액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 등의 용도의 상호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양가로 5번 고급주택입니다.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요?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재산세는 고유례세를 정하지 않는다. 즉 다른 세금은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취득세에서만 취득할 때만 중과세입니다. 고급주택. 개요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살성재산의 하나인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고급대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2번. 그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역시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요. 그래서 아까 별장, 고급불확장, 고급주택 다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면 지방세는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10배까지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역시 60일이요 밑줄 30일이었다 역시 60일로 바뀐 거고요.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고급택을 샀는데요. 주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지금 60일 내에 레스토랑 만들려고 개조공사하고 있습니다.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고.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심학습에 고급주택의 요건이 나오는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이 나눠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달달달 이걸 고급주택 요건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한번 편하게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요건. 먼저 첫 번째 1구의 건축물이요.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순액 밑줄입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 시가 순액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요. 자, 그래서 6억이었다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구 건축물 자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 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 취득 당시 시가 순액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그러니까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거나 아니면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662 초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고급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을 보니까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 순액이 자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은 보니까 단독주택인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건 단독주택이에요. 지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없을까 봐 그래서 단독주택 기준입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 1구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 보셨어요? 자 무조건 그러니까 면적 가액 기준 관계없이 고급주택이에요.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67제곱미터 한 20평 이상 되는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면적 기준, 가액 기준 관계없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하나여 고급주택이다 이러면 틀려요.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단지 요즘은 수영장 있는데 그거 말고요. 단독주택인데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없어요? 저쪽 의정부 저쪽에 전원주택 지어놓고서 수영장 만들어 놓으신 분 없단 말이에요? 아유, 그만. 하여튼 있을 법도 한데 제 강의 역사상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손 좀 들어달라고 하면 한 분도 없었어요. 강의 역사상.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실제는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찾아갈까 봐 그런 건지 하여튼 아니 한번 가볼 수는 있지. 근데 고기 사갖고 내가 빈손으로 안 가고 고기는 사갖고 가서 이렇게 한번 여름철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없어요. 한 명도. 손 드신 분이. 자,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영장 같은 것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저런 전원주택 같은 좀 외곽 지역은 땅 좀 이렇게 있으니까 지을 만도 한데 왜 안 짓냐면 우리나라 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뭐 수영장 만들어봤자 여름에 한 달 이용하려나?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거 관리하려고 해보세요. 그 엄청나게 비용 만들고 또 세금이 일단 수영장 설치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용 대비해서 봤을 때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설치하지 않는 거고 어떻든 간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하나만 설치돼 있어도 고급택입니다. 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공동주택 기준을 한번 보세요. 일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공용면적제하고 245제곱미터 초과,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 취득 당시 역시 시가표 내기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합니다. 왜 분양광고예요? 245라고. 숫자를 잘 보세요. 2455제곱미터죠? 2455. 그렇잖아요.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하는데 왜 245라고. 그래서 공동주택 기준은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표 내기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한번 이렇게 봤으면요. 고급택 요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라는 거. 또 고급택의 가액 요건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다 가액 요건과 결합하는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빼놓고는 다 가액 기준과 결합하는데 주택 취득 당시 시가표 내기 얼마? 9억 원 초과노택이라는 거. 6억에서 바뀌었다는 거.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중과세. 그래서 요것도 역시 별 표시해 놓고 고급택은 요거는 여기 저를 보세요. 이거는 저를 한번 봅니다. 이건 저를 좀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저를 한번 보시면 자, 고급 주택 있잖아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를 4배 합한 세율로.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는 뭐 고급택이나 별장, 고불악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면 틀리고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요. 별장 당연히 취득세에서 중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실성재산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4% 고율로 과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고급택은 포함이고 일반주택과 똑같이 이런 것들 세목별로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구나 뭐 봐놨다가 뒤에 또 공부 다 하면 그리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 4번 과밀옥 저건역에 대한 중과세 있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